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역전학교 대표 전인옥입니다. 네. 네. 여러분 블로그 챌린지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블로그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마 대부분 챌린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싶거나 이걸 꾸준히 해서 완주하는 했을 때 주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지금 요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블로그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 가끔 이제 블로그 어떻게 주제를 잡고 어떻게 카테고리 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심화반 첫 과정에 제가 블로그 주제 잡고 세팅하고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심화반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예 블로그 개설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오늘 챌린지에서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주제 잡는 법하고 카테고리 가 결정하는 법을 간단하게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챌린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인생역전학교 블로그와 독서 챌린지를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블로그 챌린지가 아닌 블로그 모닝이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 6 시에 만나서 제가 블로그 쓰는 거를 직접 계속 보여 드리고 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이 다음 달에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 운영진 중에 한 분이 월요일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는 챌린지를 안 하고 블로그 모닝이라고 그래서 아예 매일 아침 같이 블로그를 썼어요. 근데 그걸 했더니 되게 효과는 좋은데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예,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른 저희 운영진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같이 블로그 챌린지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챌린지랑 블로그 챌린지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블로그 챌린지는 바로 매일 블로그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신 후에 그날 밤 12시 전에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시 전에 카페에다가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블로그에 무조건 자기 블로그에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시면 안 되고 그 전날 발행하신 걸 다음날 인증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블로그 챌린지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글을 쓰되 요번에 설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글 쓰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글을 써 놓으셔야 돼요. 미리 글을 써서 예약 발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도 처음 시작할 땐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챌린지 할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맨날 1등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꼭 챌린지를 하셔라. 그래야지만 블로그 성장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발행하시되 매일매일 그날 발행하셔야 되는데 발행은 그날 하시더라도 미리 써 놓으실 수는 있어요. 예약 발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3 개쯤 써 놓고 오늘, 내일 발행, 모레 발행, 설날 고렇게 하셔서 인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날 인증을 못 했다. 그럼 그다음 날까지 인증한 거는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어찌 됐든 매일 글을 발행하셨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7 일짜리를 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루 정도는 좀 늦게 이렇게 인증을 하셔도 저희가 그건 인정해 드리지만 이걸 막 일 주일 몰아서 인증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되도록이면 카페에 블로그 챌린지 일기라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인생역전학교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서 가입 인사를 꼭 해 주셔야 제가 등업을 해야 글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단톡에 자기가 글 쓴 거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피드백을 좀 드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글을 썼는데 뭔가 "아 이런 글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목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라든가 "아 글에 요런 거 해시태그를 넣으시면 더 좋아요."라든가 "글에 지도를 넣어 보세요."라든가 이렇게 팁을 가끔씩 드려요. 그래서 제가 모든 글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어쩔 때 바쁠 때는. 그런데 대부분 제가 거의 다 단톡에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읽어 봐요. 간단하게라도 쭉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단톡과 카페에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 단톡의 공유는 필수는 아니에요. 카페에는 꼭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한 달 후에 완주를 하셨는지 체크한 다음에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니까요. 고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독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책의 표지와 그러니까 책 표지와 내가 읽은 그 마지막 페이지만 딱 2개 사진을 찍으셔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돼요. 뭐 리뷰를 쓰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제가 제가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뀐 스타일인데 제가 책을 통해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책을 읽고 리뷰를 쓰기 시작하니까 책이 읽기 싫어져요. 이 리뷰를 쓰기 위한 책 읽기가 돼 버리니까 독서가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 챌린지 할 때 책을 읽으시되 뭐든 한 권을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내가 오늘 한 쪽을 읽었으면 한 쪽만, 내가 10 쪽을 읽었으면 10쪽 맨 마지막 페이지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페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완주하신 분들한테는 제 인생을 바꿔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데 예. 최근에는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인제 1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30 명, 40명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지금은 3 명이 하셔서 3 분은 매달 책을 타 가세요.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 뭐 시크릿을 비롯해서 돈의 속성이라든가 청소력이라든가 웰싱킹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책들을 제가 선물로 다 드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읽은 책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라고 제가 새 책을 계속 선물로 드리는데 네 요것도 만약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인생역전학교 카페가 그 블로그 단톡에 써 있어요. 링크가 있어요. 그럼 거길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가입 인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 인사를 글을 쓰셔야 제가 그걸 보고 새싹은 정회원으로 올려 드리고 여기 그 밑에 카테고리 가면 독서 인증이랑 블로그 일일 포스팅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이 중에 여기 블로그 챌린지 일기 여기다가 인증하셔야 되고 독서 인증은 독서 인증 2기 여기에다가 인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인증하시냐면 요거를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음. 제가 이 잠깐만요. 공유 중지를 하고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 네. 음 제가 인터넷을 안 켜놔 가지고 잠시만요. 네. 어 이렇게 내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글을 쓰시잖아요. 음 그래서 내 블로그에 만약 이 글을 썼을 경우에 글을 이렇게 발행하면 딱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공유하기도 있고 공유하기를 클릭하셔서 요 카페를 클릭하시면 돼요. 카페 클릭하시면 여기에 카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카페 선택 그래서 여기 인생역전학교 요거 선택하시고 게시판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디냐 블로그 챌린지 일기 여기다가 요렇게 하셔서 완료 요렇게 눌러 주시면 보낸 글을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왜 팝업이 차단됐다고 그랬을까요? 잠깐만요. 그럼 한번 가 볼게요 카페에. 제 글이 잘 올라와 있는지 카페에 가 보면 여기에 블로그 챌린지 일기에 보시면 지금 금방 올린 제 글이 여기 있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매일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자기가 올린 글을 그날 올린 글은 그날 고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음 잠깐만요. 어디로 갔어? 있군. 죄송해요. 네. 그다음에 요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되고 요렇게 매일 2월 1일 내일부터 2월 29 일까지 매일매일 블로그 글을 쓰셔서 여기 인증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2월 29 일까지 하고 3월 1일 날 발표를 해 드려요. 그래서
발표해 드린 분들에게 블로그 황금 키워드 30 개를 증정해 드리는데요. 요 황금 키워드가 뭐냐면 어 블로그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 중에서도 발행량이 별로 많지 않은 키워드, 이런 걸 황금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제 추출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 쪽으로 키워드를 추천해서 30 개를 증정해 드려요. 그럼 요걸로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걸로 글 쓰는 연습을 하시면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30일 동안 내가 글을 써 왔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이게 매일매일 글을 쌓으면 블로그의 점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하는 거고, 챌린지 이후에 이 키워드를 드리면 이 키워드로 글을 써 보시면 블로그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기는 블로그를 이제 시작해서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블로그 주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왜냐? 블로그는 주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블로그에 내 정보에 딱 들어가 블로그 관리 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게 블로그명, 블로그 닉네임 정하고 그 밑에 블로그 주제를 정하라고 해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주제랑 같은 주제의 글을 계속 써야지만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걸 C랭크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쓰는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줘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가지 주제를 쓰는데, 나는 맛집도 쓰고 싶고 경제 용어도 쓰고 싶고 막 되게 다양하게 쓰고 싶어요 하시면 그걸 모두 다 써 버리면 잡블로그라고 그래요. 그럼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를 쓰고 싶다면 3개 이하를 쓰셔야 돼요. 큰 카테고리로. 리뷰, 하나는 뭐 내가 경제, 뭐 하나는 나의 일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3 가지 정도로만 나누셔야 돼요. 그래도 그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쓸 것으로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주제가 좋냐? 내가 10개 이상의 글을 쭉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주로 지금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지금 만약에 간호사예요. 그럼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건강의학, 건강 관련된 정보를 그냥 계속 간호사가 알려주는 건강 정보, 이렇게 하면은 벌써 먹혀요. 여기서부터 이미 전문가야.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간호사신데 계속 약에 대해서, 약 정보에 대해서 계속 올려요. 이 약의 효능, 이 약이 어떤 사람한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병일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건강에 대해서만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수가. 그래서 계속 상위 노출이 잘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매일 아침에 신문을 읽는데 이걸로도 블로그 포스팅이 가능한가요? 오케이. 그럴 때에는 비즈니스 경제로 주제를 잡으신 후에 신문에 있는 모든 걸 다 쓰시면 안 돼요. 딱 하나만. 그날의 이슈 하나만 딱 골라서, 만약에 오늘의 이슈가 무슨 전세 사기, 대출, 전세 사기에 관련된 뉴스를 봤어요. 그럼 오늘 전세 사기도 있었고 대통령이 뭐를 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에 대해서만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신문에서 본 거 그걸 위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하고 그 신문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문 다른 것도 다 보세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 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똑같이 쓰면 이건 그냥 베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세 사기라는 거에 대해서 요기 조기, 요기 조기 다 검색해서 정보를 다 모아서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써 놓으면 그 블로그 글은 아주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정보를 서치해야 될 걸 내가 다 모아 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주제를 잡으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수익화하고 싶은 일. 내가 만약에 피부 관리샵을 해요. 근데 내가 수익화하려면 피부 관리샵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될까요? 피부 미용, 패션 미용으로 잡으시고 피부 관련된 거, 피부 건강 정보 이런 것만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거를 인제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되는데 내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딱 정하셔야 돼요.
내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제 교육 학문을 주제로 해서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어 자기 블로그 목적에 맞는 요렇게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 개까지는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 제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자세하게 나눠서 여기에 계속 글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도 제 블로그 목적은 체험단이나 기자단이나 이런 수익화예요. 그래서 체험단 하려고 뷰티, 와인, 요리, 맛집, 좋은 책, 뭐 기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로 일상을 내가 여행이나 어디 뭐 집밥 해 먹거나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내가 쓸 게 전혀 없을 때 쓰려고 요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총 3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원래는 요런 건 빼고 한 개가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쓰긴 너무 힘드니 한 2 개, 3 개까지는 가능하시니까 요렇게 카테고리를 큰 카테고리로 나눠 놓고 작은 카테고리로 쪼갠 후에 거기에 글을 매일 쌓아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카테고리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우선은 경제에 관해서 쓰고 싶어 하면 경제에서도 신문 기사, 뭐 경제 용어, 아니 부동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고걸 요렇게 뭐 주식 이렇게 나눠 재테크 이렇게 나눠 놓고 고 관련된 글을 계속 쌓으다가 나는 리뷰도 좀 해 봐야겠다. 그럼 큰 카테고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리뷰. 그다음에 거기에 맛집, 뭐 카페, 여행, 방송, 리뷰를 또 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늘려 나가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OT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걸 들으시고 '아 제가 챌린지를 하거나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문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해 주셔도 돼요. 아 우리 민숙 원장님도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민숙 원장님도 챌린지 하시려고요? 아니요. 저 보고 못해요. 싶어서 오셨죠? 네. 네. 우리 피부 관리샵에서는 챌린지 힘드십니다. 피부 아, 관리샵 근데 브랜딩 블로그는 일 주일에 한두 개씩만 써도 괜찮아요. 그것도 네. 잘하시는 거예요. 어.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계속 하한동 피부 관리를 계속 넣으시면 노출이 안 돼요. 그거 빼셔야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요? 그 하한동 피부 관리 그리고 고담 에스테틱은 아예 넣지 마세요. 그래도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지도만 넣으세요. 아니면 아, 고담 에스테틱을 소개한 글 있죠. 잘 네. 소개하신 글. 여기는 어디에 있고 우린 이런 관리를 하고 그런 글을 하나 제대로 써 놓고 그 글을 넣으세요, 밑에다. 그러면 네. 제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을 뭐 요즘에는 지금 철산동으로 자꾸 노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철산동 여드름, 철산동 목 팔자주름, 철산동 등드름 이런 식으로 따로 글을 쓰세요. 아, 그전에 여드름에 대해 그러면 썼어도 다르게, 네. 쪼끔 다르게 쓰는 거야. 아, 괜찮아요. 그러면 네네. 선생님, 네. 그 한동이라는 걸 여태 지금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한동 피부 관리를 계속 넣으세요, 제목에. 그럼 안 돼요. 그럼 네이버가 딱 봐도 아. '얘는 맨날 하한동 피부 관리 쓰니까 분명히 광고야. 여긴 업체네.' 아. 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럼 노출이 안 돼요. 저품질 돼요, 잘못하면. 그러면 지도는 저희 거 그냥 그 저희 네. 주소 넣으면 플레이스 되는 무조건 거예요? 넣으시면 아. 그 플레이스 자체에 내 블로그 리뷰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 음. 고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네. 말씀하신 거 중에 그 카테고리, 네. 그게 저희는 지금 그 카테고리를 제가 이해를 지금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윤곽이 있고 여드름이 있고 제품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하셨어요. 하나로 그냥,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 대신 거기에 아. 각각 계속 글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아, 오늘 윤곽 했으면 네. 내일은 여드름하고 모레는 제품. 이렇게 좀 이렇게 음. 이번 주에 이거 했으면 다음 주엔 요거, 그다음 주엔 요거 하고 번갈아 계속 써셔야 돼요. 하나는 계속 이것만 쓰고 여긴 안 하면 여기에 있는 글들이 이제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번갈아서 계속 꾸준히 써 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 10회 정도 연속되는 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회 어차피 연속이 뭘까요? 뷰티니까?
같은 주제로 선생님이 아까 10회 정도 그 연재로 해서 올리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원장님은 피부 미용 관련된 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예, 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분들은 지금 아예 주제도 아, 못 정하고 있으니까 주제 정하실 아, 때. 아, 네, 그러면 여기 질문 사항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희정님이 이렇게 매일 포스팅하면 어떤 과정으로 수익화가 나아가나요? 아, 매일 포스팅하시면 여러분의 블로그 점수가 올라갑니다. 블로그에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황금 키워드나 어떤 좋은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내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위쪽에. 그럼 방문자 수가 늘어나요.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체험단도 가능해지시고 원고료를 받는 이런 블로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라님은 자신을 브랜딩하고자 해요. 네, 브랜딩을 하시려면 그 내가 브랜딩 하려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강사다, 아니면 작가다, 아니면 어떤 뭐 업체다. 만약에 강사라고 치면 나를 브랜딩 하려면 내가 강사라면 교육학문으로 가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교육학문으로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나의 소개를 제대로 하나의 카테고리에 내 소개, 나에 대해 알리는 소개, 그리고 내 강의 후기,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정보가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개, 나의 강의 관련된 뭐 강의 소개나 강의 후기 고런 카테고리,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의 정보.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 강사잖아요. 그럼 블로그 정보를 계속 올려요. 카테고리 이동하는 법, 뭐 상위 노출되는 법, 이렇게 정보를 쓰는 것과 제 블로그 강의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저를 소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계속 쓰시면 예, 요게 도움이 되세요. 그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나를 알려줘야 돼요.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런 글을 계속 쓰셔야 돼요. 주디님, 원하는 사진을 올리고 싶을 때 어디로 가서 찾아 올리는 건가요? 어떤 원하는 사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냥 블로그에서 어떤 이제 무료 이미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블로그 글쓰기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글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진을 찾으시면 돼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들어가시면 내가 무료 이미지를 좀 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글감. 오른쪽 글감 보이시나요? 여기에 사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음, 학생, 학생에 대한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여기에 무료로 이미지가 쫙 떠요. 그럼 이렇게 클릭만 하면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져요. 음, 네. 요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사진이 없으면 음, 글감 사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는 주로 미리 캔버스에 저런 사진들을 조합해서 좀 나만의 이미지로 좀 바꿔요. 네. 고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책가 강연에 100일 글쓰기를 하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100일 100장 저도 완주해서 저는 연구생이 됐어요. 할인도 받고. 그래서 요번에 책이 나와요. 기획받아서. 요번에 2월 말에 3월 초에 블로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책과 강연 덕분에 브랜딩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제가 100일 100장 때는 블로그에 관한 글을 쓰지 않고 제 에세이를 썼다가 제 블로그가 망했어요. 음, 왜냐? 사람들은 내 에세이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 에세이를 열심히 썼더니 방문자 수가 1000명이었는데 갑자기 2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에세이를 쓰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블로그는 방문자 수를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화랑 그거랑은 별개예요. 그거는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는 솔직히 방문자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라고 소통을 하실 때 서로 유추가 하거나 할 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블로그 공부할 때요. 저 블로그 강의 거의 10개 가까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 보고 책도 한 3권 사 봤고, 근데 책보다 이런 강의를 듣는 게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니까 효과가 좋아요, 초보일 때는. 그런데 저는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 거의 저는 100만 원 이상 돈 들은 걸 제가 듣다 보니까 이상한 강의도 많고 돈만 받고 별 의미 없는 강의도 있고 좋은 강의도 있고 근데 그 강의의 모든 내용을 제가 딱 10만 원만 받고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줘야겠다. 해서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 이상 강의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저랑 같이 평생 내가 블로그 멘토 해 드릴 테니까." 저는 심화반에 한번 들어오시면 만약에 제가 더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강의를 들어오시라고 해요. 제 강의를 만약에 요번 달에 들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또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 달에도 또 들으실 수 있게 해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해 봤더니 엉망진창인 강의도 많고 돈만 많이 비싼 강의도 많고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는 틀만 잘 잡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만 가면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글도 책도 아예 심화반에 한 내용을 다 썼어요. 제가 10만 원 강의하는 내용을 그 2만 원 이내에 책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걸 사서 봤을 때 '아 진짜 도움이 되네.'라고 느끼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화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제가 재능 기부를 해 드린다라고 느끼거든요. 심화반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블로그 주제 잡고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잡고 가실 건지 글 쉽게 쓰는 방법, 뭐 AI로 쉽게 쓰는 방법, 뭐 대표 사진 만드는 법, 상위 노출하는 방법, 키워드 잡는 방법, 황금 키워드를 드리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1 시간 동안 보여 드려요. 키워드를 드리고 이걸 1 시간 동안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보여 드려요. 그래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 알려 드리고 돈 버는 방법 알려 드려요. "이렇게 돼서 방문자 수가 늘었어요. 이제부터 돈을 어떻게 버나요?" 그럼 체험단부터 제휴 마케팅, 원고 대행 작가 뭐 이런 걸 뭐 고가 키워드 요런 거를 알려 드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알려 드리는데 받아들이시는 분 중엔 진짜 열심히 하셔서 저랑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블로그는 제가 대신 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전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같이 챌린지 하시자, 하시자 해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블로그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진짜 블로그를 해 보고 싶다.' 하시면 챌린지 하시면서 뭐 심화반도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심화반은 이렇게 강의를 이제 드리고 개인 코칭을 해 드려요. 블로그 쫙 봐 드리고 "요거 요렇게 하셔라. 이런 글을 쓰셔라." 하고 개인 코칭을 계속 해 드려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보통 왕초보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저한테 배워 가시죠. 네. 그래서 우선은 챌린지 여러분 신청하셨으니까 우선 블로그 지수 올려 보면서 심화반 궁금하신 분들은 심화반 뭐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챌린지랑. 오히려 배우면서 그걸 계속 써 나가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나 블로그랑 안 맞아.'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은 챌린지를 하시면서 블로그에 글 쓰는 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제 하시면 좋고요. 네. 네 우리 주영님 네. 우리 주영님이 1년 전에 여기 저한테 심화반 강의를 딱 들으시고 네 정말 한 2 달 3달 만에 방문자 수 쭉쭉쭉 올라가서 거의 4천 까지 찍으셨죠? 우리 방문자 수. 네네네. 네. 4천 까지 찍으시고 네. 지금 계속 황금 음. 키워드로 열심히 글 계속 쓰고 계시고요. 황금 키워드 네네네. 개인한테 맞는 거 주냐고요? 네. 그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요. 뭐 교육, 건강, 뭐 경제 뭐 요런 식으로 육아, 여행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황금 키워드는. 그걸로 분류해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 주영님이 저희 인생역전학교 운영진이신데 한번 인사 좀 해 아.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핑크톡톡 저는 님이에요. 예예. 핑크톡톡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1 기부터 했고요. 진짜 제가 하나도 모를 때 왕초보일 때 선생님이 진짜 1대1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셔 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강의하면서 줌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면서 하니까 왕초보 입장에서는 진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또 더 인제 좀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키워드 주신 걸로 계속 인제 키워드 글쓰기 하니까 지금 이후 숫자가 벌써 4,600, 700 정도 되고요. 지금 보통 일일 방문자 수가 1,000 명은 기본적으로 계속 넘고 있거든요. 인제 키워드 글쓰기 하니까 확실히 방문자 수는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쓰면은 이제 에드포스트도 이제 나중에 하면 인증하면은 그 수익도 또 조회수만큼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썼던 것도 지금 막 사기 노출이 돼갖고 방문자 수가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1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왜 꾸준히 해야 되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왕초보일 때 내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었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핑크톡톡님은 꾸준함의 대명사세요. 정말 매일 키워드 글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해요. 저보다 더 정말 꾸준하게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글은 어느 정도, 사진은 얼마나 놓고 써야 하나요? 사진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대표 사진이에요. 첫 화면에 보이는 그 사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래서 대표 사진은 꼭 예쁘거나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글은 최하 1000자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글로 분류돼서 요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블로그 점수가 올라가요. 100자 써 놓고 발행하면 네이버가 볼 때 '얘 별로 좋은 글이 아니야.' 하고 지수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하 800 에서 1000자는 쓰시고 내게 노출되고 싶다면 1500 자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으세요. 그럼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 블로그 챌린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블로그에 주제 딱 정하시고 '한번 나는 요번 한 달 동안 이걸 한번 써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글쓰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글은 늘어요. 그리고 뭐 내가 창작하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는 그냥 누구나 듣기 좋게 읽기 쉽게 그냥 편안한 말투로 글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한 경험을 그냥 정보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오늘 카페 꼭 가입하셔서 가입 인사 써 주시면 제가 정회원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블로그 챌린지 시작하니까 인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톡에 올려 주시면 제가 읽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화이팅입니다. 모두 모두. 네, 그럼 네. 지금까지 예 OT 마치겠고요. 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는 저한테 개인톡을 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굿밤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굿밤 응원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밤 되세요. 네.